이 침대에서 처음이네요. 더 긴장되는데요. 보기와 다르시네요. 네, 이게 엄청난데요. 안녕하세요. 바람 따라 걷는 길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모든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늘 말했던 나였는데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인연으로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경험을 했으니까요. 저는 5년 전 애정도 책임감도 없던 부부 생활을 끝내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오로지 일만 붙잡고 살았죠. 저는 결혼정보회사 팀장직을 맡고 있고 초혼이든 재혼이든 제가 손수 맺어준 커플들을 볼 때면 늘 뿌듯합니다. 물론 미래가 뻔히 보이는 커플도 있지만 직접 부딪혀봐야 후회도 없겠지요. 일을 정신없이 하다 보니 집이란 제게 오롯이 쉴 수 있는 안식처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장만한 건 안마의자였는데 지금은 안마의자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하지만 늘 마음에 걸렸던 건 이혼 전 남편과 함께 쓰던 침대였습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고요. 더는 미루지 말자 마음먹은 끝에 찾아간 곳이 바로 그 가구점이었습니다. 들어가니 규모가 꽤 있는 가구점이었는데 여자 직원분께서 안내하는 듯 싶더니 서글서글한 인상의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오시더군요. 어서 오세요. 어떤 가구 찾으실까요? 침대 좀 보려고 하는데. 더블로 보세요. 퀸? 클수록 좋아요. 잠버릇이 고약하신가 보네. 하고 농담 섞인 말을 하는데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매트리스 한번 보시죠. 사장님이 앞장서서 안내하는데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니 크고 작은 매트리스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여기 누워보셔도 돼요. 직접 누워봐야 차이를 알거든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장님이 손바닥으로 매트리스를 툭툭 두드리며 권하더군요. 솔직히 조금은 민망했는데 괜히 호기심도 생기고 해서 슬쩍 누워봤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네, 지금 것보단 훨씬 좋은데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사장님이 씩 웃더니 비싼 거를 잘 알아보시네. 넉살 좋은 미소와 함께 툭 던진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냥 침대 보러 온 손님과 가게 사장님의 대화 같지 않고 묘하게 편안하고 익숙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더 볼 것 없이 그 매트리스로 정했고 배송 일정을 조율하는 대화 중에 명함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사장님이 제 명함을 보더니 아, 결혼정보회사에 근무하시네요. 제 나이도 받아주나요?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속으로 혼자이신가 생각하면서 물론이죠 하고 받아쳤죠. 그런데 그 주에는 정말 스케줄이 빠듯했어요. 아, 그런데 제가 이번 주는 좀 바빠서 집에서 받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다음 주에 제가 먼저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속전속결로 매트리스를 고르고 가구점을 나왔습니다. 다시 정신없이 일상으로 돌아와 지내는데 어느 날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서 했는데 정신이 없었네요. 바쁘시면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시다 침대는 내년에나 누워보시겠네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졌습니다. 업무 전화 같으면서도 왠지 기분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그런 순간이었죠. 실은 그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위트와 여유가 왠지 모르게 끌리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또 훌쩍 지나버렸고 아차 싶어서 스케줄표를 확인하다가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매트리스 배송 일정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그러자 그분이 특유의 여유 있는 목소리로 받으시더군요. 아이고,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요. 이번 주에는 집에 있을 시간이 조금 나거든요. 허허, 드디어 새 침대에서 주무시겠네요. 제가 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낡은 침대에 누워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이제 안녕이다, 잘 가라. 혼잣말처럼 속으로 중얼거리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마치 오래 묵은 짐을 조금은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3일 뒤 드디어 배송일이 다가왔습니다. 원래 약속한 시간은 오후 3시. 그런데 꼭 그런 날이 있잖아요. 급하게 스케줄이 꼬여버려서 약속 시간에 맞출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서둘러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오늘 스케줄이 갑자기 밀려서요. 그러자 사장님이 잠시 웃으면서 대답하시더군요. 직원들은 곧 퇴근할 시간이니까 일단 문 앞에만 세워놓으라고 할게요. 방에 들여놓는 건 제가 해도 될 겁니다. 연락 주세요. 제가 거듭, 사장님 너무 죄송해요. 부탁 좀 드릴게요. 하고 말하자 사장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니면 또 다음 달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사실 마음 한켠에서는 괜히 미안하고 불편했어요.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게 제 잘못이니 얼마든지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사장님은 전혀 기색을 내비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농담까지 던져주니 순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저녁 9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집 앞에는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저는 헐레벌떡 뛰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은 말없이 묵직한 매트리스를 안으로 들이고 침대 설치를 금방 마쳤습니다. 넙직하고 폭신한 매트리스가 자리를 잡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른 누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사장님은 그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머리맡과 침대 옆 공간까지 꼼꼼히 살펴가며 섬세하게 배치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듬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바쁜 시간을 빼서 미안하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내가 괜히 번거롭게 한 건 아닐까, 고맙고도 죄송한 마음이 뒤엉켜 괜히 시선을 피하게 되더군요. 사장님은 땀을 닦으며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하시길래 얼른 고개를 끄덕였죠. 잠시 후 손을 씻고 나오시는데 조용한 집안에 꼬르륵 하는 소리가 대차게 울리더라고요. 순간 사장님은 민망하셨는지 머리를 극적거리셨고 저는 더 미안해졌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녁 아직이세요? 저 때문에 못 드신 거죠? 사실 저도 그날 하루 종일 정신없이 뛰어다니느라 밥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거든요. 저도 아직 못 먹었는데 식사하시고 가세요, 사장님. 말이 툭 튀어나오고 순간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그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사장님은 피곤한 얼굴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함께하는 저녁이 시작됐습니다.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냄비에 된장찌개를 끓이고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급히 오리고기를 꺼내 불판에 올려 지글지글 구워냈죠. 기름이 튀고 고소한 냄새가 집안에 퍼지자 사장님 얼굴에 피곤한 기색 대신 기대 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젓가락을 든 사장님은 말 그대로 허겁지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더군요. 음식 솜씨가 좋으십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 다 산 거예요, 사장님. 제가 한 건 없어요. 그 말에 사장님이 푸아 웃음을 터뜨리시고 저도 따라서 빵 터져버렸습니다. 잠시 어색했던 공기가 완전히 풀리는 순간이었죠. 사장님은 된장찌개 국물을 떠드시며 또 말했습니다. 찌개는 직접 하신 것 같은데 맛이 좋네요.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빠서 반찬 해놓을 시간이 없어요. 그나마 찌개는 얼른 끓여두면 며칠은 먹으니까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여행도 가시고 여유 좀 가지셔야죠. 일을 왜 그렇게까지 바쁘게 하세요? 저는 잠시 웃음으로 얼버무리다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르겠네요. 이제는 이게 사는 이유가 돼버려서요. 사장님은 제 대답에 조용히 웃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하, 뭔가 사연이 있으시나 보군요. 아이고, 참. 식사도 했으니 이제 새로 들여놓은 침대에 한번 누워보세요.
그때 가게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 맞는지. 사장님의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봤습니다. 매트리스에 몸이 닿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마음까지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심결에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이대로 그냥 자고 싶어요. 사장님이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얼른 주무세요. 제가 너무 오래 있었네요. 저는 부끄럽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닌데. 어차피 자고 싶어도 바로 못 자요. 사장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왜 바로 못 주무세요? 저는 잠시 머무시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는 위스키나 와인을 한 잔씩 홀짝홀짝 해야 잠이 와요. 그러자 사장님 얼굴이 환해지며 웃음이 터졌습니다. 허허, 저도 위스키 좋아합니다. 주종이 비슷하네요. 어머, 정말요? 그럼 같이 간단하게 한 잔 하실래요? 말하고 나서 순간 제가 먼저 제안했다는 게 조금 민망해졌지만 이미 늦었죠. 아, 참, 차 가지고 오셨죠? 사장님은 잠시 머뭇거리며 제 얼굴을 보다가 천천히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뭐, 대리 부르면 되죠. 오늘은 한 잔 해야겠네요.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이고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상하게 단순한 술 약속 하나가 그날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 작은 잔에 위스키를 따라 건배를 하고 한 모금씩 홀짝였습니다. 알코올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긴장이 풀리면서 이상하게 집 안 공기마저 조금 달라진 듯 느껴졌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얘기를 나누는 게 참 오랜만이네요. 낯선 집에서 낯선 분과 마주 앉아서 말이죠. 저는 잔을 굴리며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저는 왠지 모르게 편하고 좋네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 참 당당하시다.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일을 오래 이끌어 오신 분이라 그런가 봅니다. 저는 그 말에 순간 어색한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당해 보였다니 사실은 늘 허둥지둥이에요. 혼자라서 더 일을 붙잡고 사는 걸지도 모르죠. 그렇게 잠시 정적이 흘렀고 사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비슷합니다. 장사만 붙잡고 살다 보니 어느새 나이만 들어버렸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서로의 고단함과 외로움이 묘하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술기운 때문일까, 분위기 때문일까. 낯설지만 어쩐지 오래 알고 지낸 듯한 오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잔을 돌리다 말고 문득 시선을 제 쪽에 두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질문, 술자리 분위기에 갑자기 들어온 낯선 무게. 저도 모르게 잔을 내려놓으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건 5년 정도요. 애정도 책임도 없었던 관계였거든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말을 내뱉고 나니 어쩐지 마음 한쪽이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왜 이렇게 쉽게 털어놨나 싶어 민망해지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얼추 비슷합니다. 사장님은 잔을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으며 한숨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남들은 그런 관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가야 한다면서 책임감을 운운하더군요. 잠시 멈췄다가 사장님은 잔을 굴리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람 영혼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꼭 제 얘기를 그대로 대신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나이를 잘 드신 것 같네요. 한마디 한마디가 멋진 어른 같으세요. 괜히 기대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있으시네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잠시 저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허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웃음에 제 안의 긴장이 풀려버렸습니다. 어느새 술잔보다 사장님의 눈빛이 더 취하게 만들었죠. 짧은 침묵이 이어졌고 그 사이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사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끌어당기듯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손끝이 스치고 숨결이 가까워지고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채 우리는 결국 말 대신 서로의 온기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의 손길이 더 깊어지고 제 숨결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서로를 끌어안는 힘이 강해질수록 소파 위는 더 이상 우리를 담아내기에 좁게 느껴졌어요. 결국 우리는 새로 들여놓은 침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명이 희미하게 비추는 방 안, 그가 다가올수록 내 안에 공허했던 자리가 채워지는 느낌이랄까. 숨이 섞이고 체온이 맞닿고 서로의 리듬에 귀 기울이며 더 깊이 끌려들었습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순간 억눌러온 신음이 입술 끝에서 새어나왔고 저 스스로도 낯설 만큼 강하게 끌려들어갔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두근거려 제 의지와는 다르게 몸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침대에서 처음이네요. 괜히 더 긴장되는데요. 보기와 다르시네요.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고 나는 눈짓으로 거기를 가리키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청난데요. 나의 말이 닿자 그의 눈빛이 순간 깊게 달라졌습니다. 숨결이 거칠어지고 동작은 한층 더 강렬해졌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감당하지 못해 숨을 고르며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은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올라 시간조차 잊혀져 갔습니다. 길고도 깊었던 순간이 서서히 잦아들고 뜨겁게 달아올랐던 파도가 한순간에 가라앉듯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작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침대를 참 잘 골라주셨네요. 사장님은 옆에서 짙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기색 속에서도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제가 평생 장사하면서 가장 뿌듯한 판매가 된 것 같네요.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짐을 내려놓은 듯 공허했던 방 안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채워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웃음을 흘리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조용히 몸을 돌려 제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꼭 짧지만 깊게 안아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자요. 그 말 한마디에 괜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쉬움이 묻어났지만 그는 더 머무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한번 바라본 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며 문을 나섰습니다. 남겨진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의 온기와 향기는 오래도록 제 곁에 머무는 듯 했습니다. 나는 새로 산 침대 위에 누워 긴 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단지 오래된 매트리스를 바꾸겠다는 마음 하나로 찾아간 가구점, 거기서 만난 서글서글한 사장님에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또 좋아져 버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오늘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현실이었고 나는 이미 가구점 사장님이 좋아져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기회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어. 더는 머뭇거리지 말자. 그렇게 직진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러 번 망설이다가 결국 일하다 말고 점심시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사장님이 미안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쩌죠? 오늘은 선약이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 웃으며 어쩔 수 없죠 뭐. 라고 말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바보같이 기대를 했던 걸까?
내가 별로인 걸까 아니면 아예 실수였던 건가?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은 같은 생각만 맴돌았고 일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게 얽힌 채로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퇴근 시간이 다가올 즈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반찬 가게에 잠시 들러볼까 하던 찰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듯 두근거렸습니다. 사장님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으니까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식사 전이시죠? 회 좀 사갈까 해서요. 좋아하시나요? 저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곱씹던 서운함이 말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좋아하죠, 사장님. 말이 끝나자마자 제 목소리에 담긴 기쁨이 들킬까 괜히 머쓱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사장님이 커다란 봉투를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회를 펼쳐놓고 소주잔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마주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사장님은 눈을 마주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실은 어제 낚시 약속이 있었거든요. 큰 거 한 마리 잡으니 회를 먹여드리고 싶어서. 그 말의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말인데도 나를 떠올리며 준비했다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나니 시선은 자연스레 서로에게 머물렀습니다. 말없이 웃다가도 곧 시선을 피하고 괜히 손으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달래보았지만 두근거림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니 참 좋네요.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술잔을 주고받던 우리는 결국 소파에서 나란히 기대어 앉았습니다. 사장님이 틀어놓은 옛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서로의 체온이 닿자 괜히 더 설레고 따뜻해졌죠. 어깨와 손끝이 닿을 때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서로에게 자꾸 끌려갔습니다. 눈길이 마주치자 말없이 웃음이 번졌고 그 웃음이 곧 시선을 더 오래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입맞춤은 짧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다시 눈이 마주치자 우리는 마치 오래 기다려온 듯 자연스럽게 또다시 입술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더 뜨겁게 숨결이 섞이고 두근거림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소파 위는 금세 좁아지고 몸과 마음이 더 가까워지길 원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은 채 우리는 다시 침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낯설었던 새 침대는 그날 밤 또다시 우리를 감싸 안는 은신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레 서로의 집을 오가며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가까워졌습니다. 퇴근길에 장을 같이 보고 늦은 밤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음악을 들었습니다. 가끔은 TV 드라마에 괜히 같이 웃다가 어느 날은 한쪽이 피곤해 먼저 잠들고 다른 한쪽이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예전에는 당연하다 여겼던 것들인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새롭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장님이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늦게 만난 만큼 하루를 귀하게 씁시다. 이렇게 와준 인연에 감사하면서요. 당신은 나한테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가가 뜨거워져 오는 걸 느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도 똑같이 전해졌을 거라 믿었습니다. 사람의 인연끈은 정해져 있는 걸까요? 살아오며 수없이 스쳐간 얼굴들 속에서 왜 이제 와서 왜 이 사람일까? 늦게 만난 만큼 더 소중하고 짧게 스쳐도 더 깊게 새겨지는 게 인연이라면 그건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닐까? 저는 그 순간만큼은 확신했습니다. 사장님과 나를 잇는 끈, 이건 분명 하늘이 묶어준 귀한 인연이라는 걸요. 그렇게 인연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지금 제 손가락에는 함께 맞춘 반지가 반짝이고 여전히 그는 저를 귀하게 여기며 아껴줍니다. 늘 예뻐해주며 여자로 살게 해주는 사람. 그가 곁에 있기에 저는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늦게 만났지만 그만큼 더 소중한 사람.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 끈이 이어준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걸요.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시나요? 사랑보다 더 강한 힘이 있을까요? 하루를 더 살아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사랑을 만나셨나요? 나는 이제 좋은 날 다 같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든 어디서든 불현듯 찾아올 테니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랫도리로 향한 은이 따스하고 촉촉한 온기로 그의 중심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그녀는 그를 위로했다. 당황했던 그도 이내 천장을 바라보다 그녀의 머리를 한 손으로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그는 단단해진 무언가를 주체할 수 없었고 점점 빨라지는 그녀의 템포에 참지 못하고 결국 그녀에게 가득 머금게 했다. 안녕하세요. 바람 따라 걷는 길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모든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녀가 처음 그 집 문을 열었던 날은 초여름의 끝자락이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바람이 골목을 지나고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이름표를 만지작거리며 문 앞에 섰다. 도어락 비밀번호는 미리 받아두었지만 이상하게도 한참을 망설였다. 환자분은 조금 까다로우실 수 있어요. 소개소 직원은 전화를 끊으며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현관 너머로 보인 건 생각보다 넓고 정돈된 거실이었다.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엔 오래된 가죽 소파 하나, 그리고 묵직한 나무 테이블 위엔 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가 모습을 드러낸 건 그녀가 실내화로 갈아 신는 사이였다. 간병인분이세요? 중저음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는 그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생각보다 젊었다. 아니, 젊어 보였다. 회색 티셔츠에 검은 슬랙스, 머리는 단정했고 눈빛은 조금 지쳐 있었다. 배우처럼 생겼다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니었다. 네, 오늘부터 함께 하게 됐습니다. 조지현이라고 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인사하자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심재욱입니다. 많이 도와달라고 하진 않을게요. 그 말에 그녀는 살짝 웃었다. 처음엔 다들 그렇게 말하지. 간병인의 하루는 침대 시트 갈기, 약 챙기기, 식사 준비로 시작된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아침도 점심도 챙기지 못했다. 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입맛이 없으세요? 그녀가 묻자 그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누군가에게 입맛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아세요?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만 그를 바라봤다. 기묘하게 단정한 얼굴과 외로워 보이는 어깨를. 그날 밤 그녀는 그의 집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 사람 이상하게 신경 쓰이네. 조지현은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예정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현관 앞에 섰을 때 이미 커튼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일찍 일어나셨네. 그녀는 조용히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그는 책상 앞에서 고개를 돌렸다. 밤을 꼬박 세운 듯 티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눈가는 다소 붓기가 있었다. 밤새 못 주무셨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어깨만 한번 으쓱했다. 이 나이에 밤이 길게 느껴지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겠죠. 그의 말엔 진심인지 농담인지 모를 씁쓸한 여운이 있었다. 아침은 소고기 미역국과 잡곡밥을 준비했다. 첫날보다 차려진 식사가 많아진 걸 보며 그가 물었다. 원래 이렇게 정성스레 준비하시나요? 식사라도 따뜻하게 드셔야 하루가 좀 덜 외롭잖아요. 지연의 말에 그는 잠시 조용히 웃었다. 그러곤 조심스레 밥을 한 숟갈 떴다.
그녀는 그가 젓가락을 드는 걸 처음 봤다. 식사를 하는 그의 모습은 묘하게 고요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기보다 조용히 견뎌낸다는 느낌이었다. 전 아픈 게 오래됐어요. 식사를 마친 그가 말했다. 병은 고쳐졌는데 마음이 같이 낫진 않더라고요. 지연은 물었다. 어떤 병이셨어요? 그는 한참 뜸을 들이다 대답했다. 심장입니다. 큰 수술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그 이유죠. 그 말엔 무게가 있었다. 지연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차를 내어왔다. 그날 오후 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지연은 조용히 빨래를 개고 창가에 걸린 커튼을 손질하며 그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말했다. 간병인님, 혹시 나이 여쭤봐도 실례가 될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45이에요. 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웃었다. 30줄이신 줄 알았어요. 참 동안이시네요. 지연은 살짝 웃고는 말했다. 그 말 많이 들어요. 그 웃음은 짧았지만 오래 남았다. 그녀가 현관을 나설 때 그는 처음으로 배웅을 나왔다. 내일 뵐게요. 그녀가 말하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일이 기다려지긴 오랜만이네요. 그 집은 이상하게 조용한 냄새가 났다. 벽지에 묻은 햇빛 자국, 책장에 켜켜이 쌓인 먼지, 그리고 열지 않은 피아노 뚜껑. 조지연은 어느새 집안의 패턴을 익혀가고 있었다. 그의 물컵은 항상 식탁 오른쪽, 약은 오전 10시에, 오후엔 6시에, 그리고 오후 4시면 늘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말없이 묘한 표정으로. 그 표정엔 그리움도 없고 미련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풍경을 마주한 듯한 고요함만 있었다. 이 동네는 참 조용하네요. 지연이 커튼을 들추며 말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젊었을 땐 이 주변이 논밭이었어요. 요즘은 이렇게 조용한 동네가 귀하죠. 그의 과거가 궁금해졌다. 그는 지금 누구이며 무엇을 지나왔는지, 그가 머무는 이 고요함은 어떤 이야기의 끝인지. 대표님은 아니, 죄송해요. 뭐라고 불러야 하죠? 지연의 질문에 그는 웃으며 말했다. 대표였던 시절은 지났어요. 지금은 그냥 심도연입니다. 그럼 도연 씨라고 부를게요. 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다.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 참 오랜만이네요. 그날 저녁 지연은 냉장고 안에 오래된 사과와 채소를 꺼내 죽을 끓였다. 식사 후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왜 간병인을 하시나요? 질문이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이를 혼자 키웠어요. 병원비가 많았고 경력 단절도 길었고 간병은 힘들지만 사람을 지키는 일이니까. 어느 순간엔 제 자신도 돌보고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사람을 지킨다는 거 좋은 말이네요. 그 밤 지연이 집을 나서려 하자 그는 문 앞까지 따라 나왔다. 내일 오실 수 있죠? 그럼요. 전 여기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다 문득 말했다. 일이 아니어도 좋을 텐데요. 지연은 순간 말을 잃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문을 나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상한 집이야. 그런데 싫지 않네. 그날 밤 은희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간단한 교육 일정이 있었고 지친 몸으로 들어선 낯선 집은 조용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니 거기 그가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고 있던 그의 옆모습은 그날따라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늦으셨네요. 그는 먼저 말을 걸었다. 그 목소리에 은희는 순간 자신의 긴 하루가 녹아내리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죄송해요. 일정이 좀 길어져서요. 은희는 재빨리 손을 씻고 식사를 준비했다. 그런데 오늘은 그가 먼저 말을 이었다. 간병인이라는 게 생각보다 마음을 많이 쓰게 되는 일이죠.
그 말에 은희는 멈칫했다. 그녀는 늘 그저 돌보는 사람으로 존재해왔지만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듯한 질문을 한 것이었다. 맞아요. 그냥 몸만 챙기면 될 줄 알았는데 자꾸 마음이 따라가네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오고 나서 이 집이 좀 덜 조용해졌어요. 그게 나쁘진 않네요. 그 말에 은희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조용히 틀었다.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은희는 그 옆 소파에 살짝 앉았다. 그날 밤은 아무 말 없이 단지 조용히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밤이었다. 은희는 그날 이후로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생겼다. 그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잠시 음악을 듣고 말없이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그는 말수가 많진 않았지만 그가 건네는 짧은 한마디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다. 오늘은 어떤 하루였어요? 그의 질문은 늘 사소했고 늘 따뜻했다. 은희는 그런 그에게 조금씩 자신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혼자 아이를 키운 이야기, 힘든 시절을 웃으며 넘겼던 순간들, 그리고 이 일을 하게 된 이유까지. 난 그냥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게 좋더라고요.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은 가끔 하지만 그건 욕심일까봐. 그는 조용히 은희를 바라보다가 물컵을 건네며 말했다. 그건 욕심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너무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 말에 은희는 순간 울컥했다. 참았던 감정들이 잔잔하게 흔들렸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았다. 아무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으니까. 그날 밤 은희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다시 거실을 돌아봤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자신이 쳐다보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지 가만히 눈을 마주쳤다. 그는 말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라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순간 은희는 알았다. 자신의 마음이 그를 향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도 그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은희는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다. 남자의 손끝은 어느 때보다 무기력했고 눈빛엔 오래 묵은 체념 같은 게 배어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끌었다. 안쓰럽고 외로워 보여서. 가만히 손을 잡고 있던 은희가 먼저 속삭였다. 혹시 안아드릴까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은희는 그 침묵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은 듯 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머뭇거리는 그의 시선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고요한 밤 창밖 바람 소리마저 멎은 듯했고 시간은 둘만의 호흡에 맞춰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지금은 그냥 저한테 기대도 돼요. 그의 이마에 그리고 뺨에 천천히 입을 맞췄다. 그가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힘든 밤은 나눌수록 덜 외로워져요. 그리고는 그의 아랫도리로 향한 은희. 따스하고 촉촉한 온기로 그의 중심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그녀는 그를 위로했다. 당황했던 그도 이내 천장을 바라보다 그녀의 머리를 한 손으로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그는 단단해진 무언가를 주체할 수 없었고 점점 빨라지는 그녀의 템포에 참지 못하고 결국 그녀에게 가득 머금게 했다. 그리고 그녀는 뭔가를 삼킨 듯 그를 보며 활짝 웃어 보였다. 그렇게 그들은 무너지는 숨결과 눈빛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은 마침내 하나가 되어갔다. 무거웠던 외로움도 삶의 끝자락에 걸린 고요도 그 순간만큼은 조금 덜 날카로웠다. 은희는 욕실 문을 조심스레 닫고 수건을 걸었다. 민수는 상체에 가운을 걸친 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엔 어쩌면 체념 같은 것과 희미한 설렘이 함께 엉켜 있었다. 조금만 몸을 앞으로 숙여보세요. 그녀의 손끝이 조심스레 그의 등을 타고 내려갔다. 따뜻한 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사이로 민수는 눈을 감았다.
그의 등이 숨결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건으로 천천히 그의 목덜미를 닦고 물기를 털어내며 말없이 손길을 옮겼다. 이런 걸 누가 다시 해줄 줄은 몰랐네요. 민수가 낮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나무처럼 갈라져 있었다. 은희는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손을 움직였다. 전에도 누군가 해준 적 있단 얘긴가요? 민수는 대답 대신 가볍게 웃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둘 사이의 공간엔 아직 수증기가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 은희는 처음으로 그와 눈을 마주쳤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그리고 은희는 그가 외롭다는 걸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물이 반쯤 찬 욕조 안 그녀는 모든 걸 한 겹 한 겹 바닥에 내려놓고 그의 위로 서서히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욕실안 가득 찬 수증기. 그의 몸은 생각보다 일찍 반응했다. 그녀는 그의 목을 두 손으로 감싸 안은 채 서서히 허리를 움직였다. 처음 듣는 그의 깊은 숨소리.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깊게 그리고 빠르지 않게 쉬지 않고 움직였다. 마침내 새어나오는 은희의 숨소리와 떨림. 그들은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 그날 밤 욕실 안수증기처럼 두 사람 사이에 쌓였던 거리도 조금씩 희미해졌다. 은희는 물기를 닦아준 후 가운을 입혀주고는 살짝 젖은 머리칼을 수건으로 눌러주듯 닦아주었다. 민수는 그 손길을 가만히 받고 있었다. 마치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위로처럼. 사람 손이 이렇게 따뜻했나 싶네요. 민수의 말에 은희는 잠시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괜히 눈물이 날까봐. 그날 밤 그녀는 침대 옆 간이 침대 대신 민수의 방 안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와 같은 공간에서 한참을 깨어 있었다.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자신들이 먼저 알고 있었기에. 며칠 뒤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던 낮. 은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민수의 주방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테이블 위엔 밀가루와 다진 채소, 고기 반죽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능숙하게 만두피를 빚어내고 있었다. 이 나이에 만두도 직접 빚어요? 민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다. 못하는 게 없네. 다 잘하네요. 운동도 잘하고. 은희는 반죽을 살짝 말아 올리다 말고 멈췄다. 그 말에 괜히 얼굴이 붉어졌다. 칭찬이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럼 자주 해드릴게요. 민수가 덧붙였다. 조용한 낮, 두 사람은 식탁 앞에서 손에 밀가루를 묻히며 하나씩 만두를 빚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혹은 처음 만난 연인처럼. 그날 만든 만두는 놀랄 만큼 맛있었다. 그건 어쩌면 그 안에 오래 묵은 외로움과 따끈한 설렘이 같이 들어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밤이 깊었다. TV 소리는 꺼졌고 거실의 조명도 하나둘 꺼졌다. 남아있는 건 벽시계의 째깍거림과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뿐이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자신도 모르게 졸고 있는 은희를 바라보았다. 고된 하루였을 텐데 언제 그 자리에 와서 잠들었을까? 그녀의 숨소리가 고르고 입가엔 살짝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그는 살며시 자리를 옮겼다. 소파 옆 바닥에 작은 담요를 펼치고 조용히 눕는 순간 은희가 눈을 반쯤 떴다. 저기 그쪽이 더 불편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졸음에 젖어 나른했다. 민수는 대답 대신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은희는 담요 한쪽을 들어 올렸다. 여기 조금은 같이 누워도 되죠? 그 말 한마디에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자리를 잡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던가. 은희는 눈을 감은 채 그에게 등을 살짝 기대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이상하죠? 그냥 오늘은 이대로 아무 일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말에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그 밤을 지나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안녕하세요. 바람 따라 걷는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 전쯤부터였을까요? 남편의 절친, 그리고 그의 아내가 특별한 날도 아닌데 장어나 복분자, 스태미너에 좋다는 음식들을 자꾸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성의련히 했죠. 절친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은혜 씨 잘 지내시죠? 남편 절친의 아내 혜숙이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감사 전화 드리려던 참이에요. 별 말씀을요? 장어는 입에 맞으세요? 아, 그게 오늘 저녁에 먹으려고요. 아, 그러시구나. 오늘 꼭 경수 씨랑 맛있게 드세요. 통화가 끝나고 나서 뭔가 기분이 묘했지만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내 남편의 모든 욕구를 해소해주는 여자가 바로 그 혜숙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이상했어요. 장어, 복분자, 전복, 인삼주. 그 여자는 꼭 그런 것들만 골라보냈죠. 하필이면 남편이 지쳐 보일 때마다요. 처음엔 단순한 호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늦은 귀가가 잦아지고 옷에는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그 여자의 말들이 자꾸 떠올랐던 게 그게 그냥 인사가 아니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죠. 결국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 속에서 박 실장이라는 이름을 봤습니다. 그게 바로 혜숙이었어요. 사진 한 장, 메시지 몇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맞춰졌으니까요. 그녀가 보낸 장어는 내 남편의 식사가 아니라 그들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은혜는 정성스레 장어를 구웠습니다. 달궈진 철판 위로 윤기 나는 장어가 지글지글 소리를 냈죠. 간장과 마늘, 매실액을 살짝 끼얹자 달콤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여보, 장어 좋아하시잖아요. 오, 이게 웬일이야? 장어라니, 혜숙 씨가 보내줬어요. 이번에도 또 재수 씨가.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그러게요. 감사하죠 뭐. 남편은 젓가락으로 장어 한 점을 집어들며 웃었습니다. 역시, 재수 씨가 손이 커 우리까지 챙기느라 고생 많겠네. 그러게요. 복분자도 같이 왔어요. 나중에 드셔보세요. 복분자까지. 완벽하네. 완벽해. 남편은 연신 웃었고 은혜는 그런 남편의 얼굴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없었어요. 그저 오랜 친구 부부의 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저녁은 그냥 평범하고 다정한 부부의 식사 같았죠.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출장 간다고 짐을 싸던 바로 그 전날. 그날 오후 낯선 퀵 배달이 도착했습니다. 경수 시댁 맞으시죠? 완도 전복입니다. 문 앞에는 반짝거리는 아이스박스 하나. 신선도 유지용 얼음팩 동봉이라고 쓰여 있었죠. 재수 씨가 또 보냈네? 남편은 그 박스를 열어보며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또요? 은혜는 놀란 얼굴로 물었죠. 아, 아까 진석이 전화 왔길래 출장 간다고 했더니 몸보신 좀 하라고 전복을 보냈대. 은혜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 성의가 지극하시네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딨어요. 남편은 전복 껍질을 손질하며 웃었습니다. 재수 씨는 원래 이런 데에 세심하잖아. 그냥 마음만 받아두면 돼. 그날 저녁 은혜는 혜숙이 보낸 전복으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은은한 향이 부엌 가득 퍼졌죠. 출장지에 도착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도착했어요. 저녁 꼭 챙겨 먹어요. 늘 그랬듯 다정한 목소리였죠. 전화를 끊고 나서야 생각이 났어요. 큰아이 문제로 상의해야 할 게 있었거든요. 저는 급히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무슨 일인지 받지 않더군요. 두 번의 신호음 끝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숨도 약간 가빴고 말끝이 흔들렸죠. 아, 지금은 나중에 얘기하자. 좀 피곤해서. 괜찮아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니, 방금 계단 좀 올라왔어. 하, 아, 나중에 얘기해요. 은혜는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참. 일 끝냈으면 좀 쉬시지. 나중에 이야기해요. 그래. 고마워. 그대로 통화는 끝이 났고 그 흔들리는 목소리 뒤에 감춰진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출장은 이틀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죠. 은혜는 그저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짐을 풀었습니다. 어서 와요. 고생 많았어요. 남편은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고 샤워를 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혜는 캐리어를 열어 옷을 꺼냈습니다. 셔츠, 양말, 가디건. 그리고 그 가디건 위에 낯선 색의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살짝 도는 자신의 것과는 전혀 다른 길고 가는 머리카락.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걸렸죠. 호텔 청소할 때 묻었겠지. 그럴 수도 있잖아. 스스로 그렇게 말하며 그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색깔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은혜는 남편의 가디건을 세탁기에 넣으며 자꾸 그 머리카락을 떠올렸습니다. 가느다란 선 하나가 자신의 믿음을 서서히 끊어내고 있었죠. 친정엄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며칠 입원하신다고 하더군요. 이틀 정도만 다녀올게요. 은혜는 짐을 간단히 챙기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던 시선을 잠시 돌렸습니다. 그래, 걱정 말고 다녀와요. 난 잘 챙겨 먹을 테니까. 그래도 냉장고에 반찬 좀 넣어놨어요. 출출하면 데워서 드세요. 괜찮아요. 요즘은 배달도 다 있으니까. 은혜는 그 말에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도 집밥이 낫죠. 당신 밤늦게 라면만 먹지 말아요. 알았어요. 남편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저녁 은혜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편찮으시다는 엄마가 괜히 더 아프실까 걱정이 됐거든요. 괜찮다, 오지 말라 하셨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마른 기침 소리가 은혜의 마음을 자꾸 조급하게 만들었죠. 엄마를 챙기다 보니 저녁 식사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은혜는 손에 묻은 물기를 닦고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저녁은 챙겨 먹었어요? 그럼 걱정 말라니까. 장모님만 신경 써요. 내가 같이 못 가서 죄송하네. 아니에요. 당신 일도 바쁜데 뭐. 일찍 자요. 그럼 끊을게요. 은혜는 부드럽게 인사하며 전화를 끊었고 화면은 통화 종료로 바뀌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전화가 완전히 끊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의 낮은 숨소리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됐어. 응. 괜찮아, 안 들려? 조용한 정적 속에서 무언가 옷깃 스치는 소리, 숨을 참는 듯한 간격이 들렸습니다. 오늘따라 더 좋았어. 그 말 뒤로 짧은 숨소리만 이어졌고 곧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듯 했지만 작게 웃는 숨소리 외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TV 소리겠지, 드라마라도 보고 있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틀 만에 집에 돌아오니 공기가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익숙해야 할 냄새가 조금은 다른 향으로 바뀌어 있었죠. 장모님은 좀 어떠셔? 많이 나아지셨어요. 이틀밖에 안 비웠는데 집이 썰렁하네요. 남편이 슬며시 다가와 은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생했지. 이제 좀 쉬어. 먼지 쌓였네요. 청소 좀 해야겠어요. 은혜는 자연스럽게 몸을 돌렸지만
남편은 뒤에서 천천히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만 좀 움직여. 그냥 잠깐만 이렇게 있어. 은혜는 그 품속에서 익숙한 온기 대신 낯선 냄새를 느꼈습니다. 피곤하시죠? 씻고 쉬세요. 괜찮아. 그냥 보고 싶었어. 남편의 손끝이 은혜의 손을 감쌌다. 은혜는 잠시 머뭇했지만 이내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오랜 거리감이 잠시 좁혀진 순간 은혜의 마음속엔 묘한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방 안에는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길었던 거리감이 잠시 잦아들고 은혜는 그 온기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아직 나를 원하잖아. 괜한 의심이었나 보다. 남편의 손이 느리게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은혜는 그 손끝을 바라보며 가만히 숨을 고르던 찰나 어제도 오늘도 최고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서 미묘하게 울렸습니다. 순간 은혜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남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든 듯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죠. 하지만 은혜의 눈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방 안을 식혀버렸고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은혜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물 한 잔을 따라 천천히 마셨습니다. 창밖에선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고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죠. 냉장고의 미세한 진동음, 시계 초침이 딱딱하고 넘어가는 소리만이 은혜의 귓가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출근 준비를 마치며 웃었습니다. 다녀올게. 밥 잘 챙겨 먹어요. 은혜는 힘겹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은혜는 천천히 침실로 들어가 이부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시트를 털어내던 손끝에 가느다란 실오라기 같은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햇살에 반사되어 번쩍이는 붉은빛 머리카락 한 올. 은혜는 그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가볍고 부드러웠지만 그 무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디건 위에서 봤던 그 머리카락과 똑같은 색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지만 은혜의 귓가엔 아직도 어젯밤 남편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은혜의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지.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생각은 자꾸만 형태를 바꿔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디건의 머리카락, 침대 위의 붉은빛, 그리고 남편의 말 한마디. 어제도 오늘도 최고네. 그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은혜는 견딜 수가 없어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메신저를 열었죠. 남편 절친의 아내, 해숙. 그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아니야, 그냥 확인만. 스스로 중얼거리며 프로필 사진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새로 바뀐 사진. 붉은 머리칼이 어깨에 닿는 해숙의 웃는 얼굴이 조용히 은혜의 시야 속으로 번져들었습니다. 순간 은혜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보다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완도 전복 그리고 장어 세트. 보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언제나처럼 웃으며 상을 차려줬죠. 이야. 재수 씨가 또 보냈네? 은혜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장어의 기름이 혀끝에 닿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었죠. 그녀는 그저 웃었습니다. 가슴을 베는 심정으로 그 한 끼를 끝까지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남편은 골프 약속이 있다며 이른 아침부터 옷을 챙겼습니다. 은혜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점심 무렵 남편이 몰고 나간 차를 멀찍이 따라붙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도시 외곽으로 그리고 한 호텔 앞.
남편의 차가 서서히 진입로로 들어가고 조수석에 앉은 누군가의 실루엣이 햇살에 잠깐 비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채 은혜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전화를 돌린 듯 했고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현재 통화 중이거나 업무 중입니다. 급하신 용무는 문자로 남겨주세요. 은혜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저 시선만 호텔 입구 쪽으로 고정된 채 시간이 흐르는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죠. 그리고 20분쯤 지났을까? 조용히 휴대폰에 진동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화면 위에 떴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예요? 숨가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운동 중이었지 아이고. 오랜만이라 숨이 좀 차네. 왜? 무슨 일 있어?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의 숨소리, 그 말의 리듬, 이제와 들어보니 저에겐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아니에요. 운동 잘하세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죠.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거실 불빛만 켜진 채 은혜는 무심코 남편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최근 통화 내역, 그 안에는 익숙한 이름 하나. 박 실장. 은혜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다정한 그녀가 너무 잘 아는 그 음성. 응, 통화 괜찮아. 목소리만 들어도 당신 덕에 불끈불끈하지. 보람있네? 그 맛에 내가 당신 챙기지? 은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나저나 장어는 잘 먹었는데 이거 얼른 써먹어야 되는데. 남편의 말에 그녀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놓고 애먼 곳에 써먹는 거 아니지? 아이고, 알면서. 은혜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아직도 그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서서히 떨렸고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박 실장. 그건 해숙이었습니다. 며칠 뒤 해숙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정갈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포장지는 고급스러웠고 리본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분 체력이 부실하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보냅니다. 저희 남편은 덕분에 아주 건강하네요. 직접 확인도 하시죠. 참, 마이너스 은혜드림. 그날 그 상자를 받은 사람은 해숙이 아니라 그의 남편이었고,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네가 내 마누라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인간도 아닌 놈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절규, 그 목소리는 남편의 절친이었죠. 그 순간 은혜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제발.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은혜의 마음은 이미 너무 멀리 가 있었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보다 그동안 자신이 쏟은 믿음의 무게가 훨씬 더 아프게 느껴졌죠. 이제 됐어요. 은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네요. 며칠 뒤 서류 한 장이 택배로 도착했습니다. 이혼 합의서. 은혜는 도장을 찍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내 밥상엔 거짓이 없겠지.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녀의 눈가엔 눈물인지 미소인지 모를 빛이 맺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배신은 낯선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온다고들 하죠. 은혜는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잃은 건 남편 하나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믿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는 또 다른 자신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위해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밥을 차리고 자신을 위해 하루를 살겠다고 다짐했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는 한 번의 실수로도 돌아올 수 없죠. 그건 냉정한 현실이지만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선택은 단호했지만 잔혹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원망보다 자기 회복을 택했으니까요.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복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